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월 달에 시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시행됐던 그 2022년 2월 시행 서울시 구급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중상?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항상 난이도 얘기할 때 중이나 중상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약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뭐 저자 관련된 것도 있었고 순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풀기 난해한 것들은 조금 있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상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해설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리고 역시나 그 서울시 2월 문제는 역대 보면 쉬웠던 적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이제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의 핵심. 자, 이 나라에 대한 걸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10월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고 무천이라는 포인트가 나죠. 동해겠네요. 동해니까 정답은 4번. 책화가 들어가. 이제 노비소등으로 변상하는 책화, 동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가, 우가, 저가. 요거는 이제 부여고 사출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철이 많이 되는데요. 왜 낭낭들이 수출한 거는 사만중의 변환이 되겠고요. 손오부, 부탄 오부가 등장하는 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오부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 등장하는 이 손오부와 계로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손오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왕족이라고 해서 고추가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런 세력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이제 이게 고구려와 관련된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계로부는 이제 태조왕 때부터 왕이 독점을 했던 그런 데기 때문에 손오부, 계로부 등장하면 바로 고구려 이렇게 특징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도록 하면 수령이 파견됐죠. 맞고요. 그 다음에 향리는 육방으로 나뉘어서 실무를 맡았죠. 자, 이 육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조선의 중앙에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죠. 지방의 수령 밑에는 그 중앙에 있었던 육조, 이호 예병 형공 이거를 약간 본따서 이호 예병 형공에서 이방, 형방, 예방, 공방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방이라는 거는 수령 밑에 있었던 향리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거기도 본떠서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정답은 3번이네요. 이게 바뀌면 됩니다. 중앙에서 경제소를 통해 유양소를 통제해요. 자, 이 유양소와 경제소의 관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경제소는 각 지역의 출신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상도 출신이 있는 경제소가 있으면 그 경제소의 그 사람은 경상도 쪽과 연결을 하는 거고 또 경상도에 있는 유향소 이건 이제 지역 양들은 자치 모임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기구. 즉 여기 경제소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의 인물이 자신의 출신 지역의 유양소를 통제하면서 뭐 좌수, 별감이라고 하는 유양소 간부를 선출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뭐 4번도 맞죠. 수령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수령 7사 중에 하나가 되고 정답은 3번으로 캐치하시면 되고요. 자, 4번 가볼게요. 이 왕과 관련된 고구려 대립활동 고구려 왕이 누군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서기를 갖추게 되었다. 자, 서기를 편찬했다고 나오네요. 백제의 역사서가 서기죠. 백제의 역사서 서기를 편찬한 왕은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쳐들어가서 고국 원왕을 죽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역사서 포인트가 나와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 그 신라는 국사, 백제는 서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왕이 만들었느냐라는 걸 사람들이 좀 외우기 힘들어 하는데 이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역사서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왕실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서를 만들 때는
왕실이 가장 빛나고 강했을 때 만들어야 비로소 역사서다운 게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 진흥왕이 국사, 백제 최고의 전성기 가장 강력했던 근초고왕이 서기. 즉 이제 국사랑 서기라는 게 신라랑 백제라는 것만 구분해 주시면 각자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만든 역사서가 왕은 진흥왕과 근초고왕이다 라고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국 원앙에 대한 거고 정답 4번이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는 이 내용의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고르시면 돼요. 자, 문명계한 나라들을 보면 쭉 나오고 있죠. 문명계한 나라들을 보면 부부 나오고 그 다음에 평생하면서 조금 더 압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 권리도 일반과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남녀평등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남녀평등권을 얘기한 거면 여성 단체와 관련된 거겠죠. 이게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 보면 그 1898년도쯤에 이제 만들어진 그 발표된 여권 통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통문이고 찬양회라는 조직이 실시해서 발표한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 서울시 문제가 이래서 조금 풀기 까다롭고 난해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전혀 그러니까 이 남녀평등권 핵심 포인트만 갖고 여성과 관련된 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뭐 3번, 4번은 그냥 제껴주시면 돼요. 여성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두 개에서 핵심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평양의 양반 부인들이 발표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평양 지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여권 통문을 했던 찬양의 이 내용은 일단 그 서울의 북촌 부인들이 발표한 거예요. 평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거 고르시면 되고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노급을 폐지했대요. 여기서 끝나죠. 관료의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 폐지는 통일신라 신문왕이죠. 이 왕에 있었던 시기에 가장 옳은 거 정답은 국학 설치 2번이 됩니다. 자, 독서 삼품과 같은 경우는 그 원성왕 때 통일신라 하대 원성왕 때 실시된 게 되고요.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식으로 변형을 시킨 건데 이거는 경덕왕 때예요. 그러니까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다는 포인트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포인트와 함께 중국식으로 군현이나 이런 관제들을 중국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국학을 태학감으로 그다음에 뭐 사정부를 숙정대로 뭐 이렇게 잠깐 바꾸긴 하는데 그런 점은 경덕왕의 핵심을 둘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4번 국학의 공자와 십철 등의 화상을 안치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것도 역시 신라 하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해요. 자, 이 단체 박상진 나오면 끝이에요. 자, 뭐 조선국권회복단, 평기강복단 아시면 좋겠지만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핵심인데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이 단체는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예요. 그러니까 1915년경에 대구 지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그 단체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요거예요. 분자 그리고 친일 부호를 처단. 그래서 친일 부호들이 그 일제한테 내는 의연금 같은 것들을 중간에 탈취해서 독립군 자금으로 활용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단체의 정답은 4번이에요. 그 1910년대는 대표적인 단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독립의금부와 뭐 대한광복회가 굉장히 비교돼서 나오는데 독립의금부는 황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복벽주의,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 공화정을 지향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대종교 계열과 관련된 단체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김좌진 장군도 이 대한광복회에서
활동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 기억해 주시고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면 신흥강습소 같은 경우는 남만주 3원보에 설치가 된 거고요. 신민회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신민회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의 최초의 임시정부 수립.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건 연해주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기 있는 박상진이 활동했던 대한광복회는 국내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국내이기 때문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블라디보스토크의 최초의 임시정부는 그거예요. 대한국민의회.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대한광복회랑은 관련도 없고요. 그리고 무력항쟁의 의지를 담은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자, 독립선언서는 일반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약간 적어드릴 텐데, 자, 그 독립선언서와 관련된 거는 3가지가 있어요. 일명 처음에 대한독립선언서가 있죠. 이게 이제 일명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불리는 그런 건데, 실제 자체는 이제 1919년 1월 달에 발표된, 이게 이제 뭐냐면 만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이걸 강조해요. 육탄혈전. 그래서 무장투쟁을 강조하면서 했던 게 대한독립선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2월 달 바로 28 독립선언이 있죠. 28 독립선언이 있고, 이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어디서? 바로 도쿄에서 발표된 선언이기도 하죠. 이 28 독립선언 자체는 이제 3.1운동에서 사용되었던 3.1운동의 민족 대표들이 그 발표했던 기미독립선언서의 대표적인 그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3.1운동을 촉발시켰던 배경 자체가 28 독립선언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독립선언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무호독립선언서하고 불리고 무장투쟁을 강조했던 대한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요 3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역으로 따지면 요거는 만주예요. 만주에서 발표가 된 거고요. 요거는 도쿄, 요거는 당연히 3.1운동이니까 국내에서 발표가 됐겠죠. 네, 요 정도 캐치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인명과 저술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진성왕이 나오네요. 진성왕. 여기서 말하는 진성왕은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신라하대에 나온 마지막 신라 여왕이 되죠. 진성여왕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시무를 건의했다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는 누굴까요? 바로 최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자연스럽게 X 가주시면 되고, 3, 4번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3번이 돼요. 제왕연대력. 자,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캐치해드려서 최치원의 젖을 정도를 조금 몇 가지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토황소 경문. 토황소 경문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최치원이 적었던 그런 격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와 더불어서는 이제 뭐 제왕연대력과 더불어서 해인사 묘길상탁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사산비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황소경문, 해인사 묘길상탁기, 사산비문 요 정도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는 요 사륙집 정도? 요 정도 4가지. 제왕연대력과 포함돼서 여기 나오는 요것들이 대표적으로 그 최치원이 썼던 대표적인 책들이에요. 책들이라기보다는 저술인 셈이죠. 이런 것들 같이 좀 가져가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치원이 썼다고 하는 4번의 한상기는 최치원이 아니고 위에 보이는 김대문이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을 한번 보면 화랑세기도 김대문이 쓴 거고요. 여기 개원필경 나오네요. 개원필경도 여기다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 개원필경도 최치원이 쓴 거예요. 개원필경.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원필경, 사륙집, 사산비문, 묘길상탁기, 토, 황소경문과 제왕연대력 요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최치원이 썼던 저술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것도 최치원이라고 했으면 정답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틀린 게 되죠. 이 정도 적어 주시고 적었다고 생각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같이 이동이 돼서 지워야 돼요. 지우고 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미주친 왕으로 즉위하여 활동하던 인물로 가장 옳은 거. 자 여기 보면 대량원군이라는 게 누군지 몰라도 돼요. 일단 뭐 때문에 즉위됐는지를 한번 보면 강조가 등장하죠. 강조. 강조라는 인물은 강주의 정변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즉 강주의 정변은 여기서 말하는 국왕마저 패한 후 살해였다고 되죠. 여기서 말하는 국왕은 목종이에요. 그 목종 때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천추태후와 김치향을 제거하면서 목종을 폐위시켰던 게 강조의 정변이고요. 이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인물은 대량원군, 즉 현종입니다. 현종 때. 현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현종과 관련돼서는 정답이 1번이에요. 현화사. 현종이니까 현화사. 요 같은 현자 들어가니까 캐치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현종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뭐 5도 양계 4도 오브 팔목 이런 지방행정 정비한 것과 거란 2차, 3차. 거란 2차와 3차 전쟁도 현종에 관련된 사건이죠. 이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 광군이 조직된 거는 3대 왕인 정종 때 해당이고요. 그다음에 강동 6주 자체는 1차 거란전쟁과 관련이 있죠. 왕은 성종 때 해당이 되고요. 자, 제조대장경이라는 거는 거란의 침략 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있죠. 그거는 현종 때가 맞아요. 하지만 이 제조대장경은 거란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든 초조대장경이 몽골과의 전쟁 때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조대장경을 몽골과의 전쟁 때 만드는데 그때 왕은 고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저자 연결하는 건데도 지도 뭐 책이란 게 나왔으면 좀 쉬웠을 수 있는데 지도잖아요. 지도가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캐치를 한번 해보면 정상기가 최초 100m 나오고 근데 뭐가 틀렸냐면 뒤에가 틀려요. 동국지도입니다. 동국지도. 이거 좀 치사한데 치사하죠.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동국지도입니다. 정상기가 영조 때 만든 거는 동국지도예요. 100m 사용해서. 동국여지도는 같은 영조 때 그 신경준이라는 인물이 만든 그 여지도라는 거는 이제 약간 책자 형식으로 만든 문첩을 형식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마디 이제 신경준이 만든 거예요. 신경준. 자, 그리고 이제 동국지도 나와서 얘기하면은 그 조선 전기에 세조 때 양성지라는 인물이 만든 동국지도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핵심이 요거예요.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는 100m. 하지만 조선 전기 세조 때 있었던 동국지도는 100m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국여지도는 신경준의 저술이기 때문에 기억은 정이 아니에요. 옳은 거 보니까.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보면 틀려요. 고금 성립 같은 경우 이의봉이 만든 겁니다. 이의봉. 이 유의의 업문지는 맞아요. 뒤에 건 맞고요. 앞에 나와 있는 신경준의 고금 성립이 아닌 이의봉의 고금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두 개는 정답이 나가게 되고요. 자, 디귿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유득공이 아닙니다. 동사 강목은 안정복이 저술한 책이죠. 디귿 들어가는 거 제외하면 3번이 되죠. 나머지 나니까 답은 4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항상 제가 뭐 얘기하지만 해설 간단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준비하시는 초시생 분들 절대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여기서 교정할 것만 가져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내 걸로 만들어도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한 거니까 너무 한 문제에 깊게 해석하지 마시고 오류만 체크해서 가져가면서 교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풍수사상에 맡겨질 것, 사찰을 그리고 연대를 성실하게 할 것. 요 내용은 훈요 10조의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훈요 10조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을 남긴 왕은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이죠. 요 두 번째 내용, 여기 지금 내용이 가끔 여기로도 어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뭐 태조 왕건이 사찰을 제한 없이 지어 불국토를 완성할 것을 뭐 남겼다. 이렇게 가끔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있는 이것과 조금 연관된 포인트. 불교 행사를 굉장히 성실하게 지킬 것을 명했던 게 태조 왕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대로 함정에 빠질 수 있겠죠. 태조 왕건은 불교 행사 중시했으니까 사찰도 많이 지으라고 했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 그 도선이라는 인물은 태조 왕건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 도선이 만든 풍수사상에 맞는 도선이 지정한 지역 외에는 사찰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일단 이 내용은 태조 왕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귀순한 호족에게 성을 알려줘요. 일명 사성 정책이라고 하고요. 호족들을 같은 편으로 만드는 포섭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호족에 대한 포섭 정책 나머지 하나도 얘기하면 혼인 정책이 있죠. 혼인 정책. 자,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중국에서 기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 실시한 것 광종이고요. 자, 전식과 실시하였다. 처음 실시한 거니까 시정 전식과를 했던 경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관료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자, 요건 이제 광종에 해당이 되고 자, 단, 비, 녹이죠. 근데 요것도 그냥 이제 제가 헷갈리지 않는 포인트를 얘기해주면 광종은 고려 광종은 자단비녹, 자단비녹 이렇게 하는데 그 신라도 색깔이 4개예요. 자비, 청황.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뭐 고려 광종이 자비청왕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복색을. 이게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뭐 다 외워가시기보다는 두 글자에서 끊어주세요. 뭐 청왕과 비록은 지어주시고 자다는 광종 고려, 자다는 광종, 자비는 신라. 두 번째 거만 이렇게 끊어도 딱 비교가 되잖아요. 자단과 자비.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요걸로 비교해서 이제 광종과 관련돼서도 자단비록이 자비청약으로 나오면 틀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자, 들어갈 군대로 가장 좋은 것은 자, 제가 전날 패한 원인은 그들이 모두 말을 탔대요. 말을 좀 여기서는 적인 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을 만들었다. 일단 정답은 3. 자, 일단 요거를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숙종 때 윤관이란 인물이 고려 숙종 때 윤관이란 인물이 여진이 자꾸 도발하니까 뭐 여진족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하고 그냥 한번 치러 가요. 근데 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말을 탔다는 게 핵심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전부 다 북방 유목민족들은 말을 타는 기마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을 탔다는 게 조금 그나마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 내용이 그렇게 좋은 지문은 아니에요. 좋은 사료는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말을 탔다라기 때문에 북방 유목민족과의 전투를 볼 수가 있고 자 북방 유목민족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군대 뭐가 있을까? 근데 정답이 3번이에요. 이게 관군도 솔직히 이게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닌 게 여기서 이런 힌트를 줬다고 해도 이걸 관군으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정확히 보병이 대적할 수 없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게 그래서 별무반이 세 군데로 이루어지잖아요. 신군, 그 다음에 신보군, 항마군으로 기억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여기다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어서 말을 병사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도 기는 없다.
그래서 체크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지문, 사료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반군도 북방 유목민족이었던 거란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기병과 관련된 포인트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X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방 같은 경우는 그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호위부대 같은 거고요. 최초 설치한 거는 경대승, 그 다음에 최충원이 도방을 확대해서 사용하게 되고, 삼별초 같은 경우는 치안대예요. 치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군대가 됩니다.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천주교의 전파 상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일단 정답은 3번. 자,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먼저 오면 이게 지봉을 광해군 때 이수광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해군에 해당이 되고요. 요 두 개가 이제 그 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1790년에 이건 178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그 1785년경에 그 북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아요. 그 이승훈이라는 인물은 최초의 그 세례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윤지충 사건은 일명 진산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신해박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에요. 진산 사건, 신해박해, 윤지충 사건 전부 다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179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같은 정조지만 뒤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리을,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그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 노론 소수 가문들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남인과 일부 소론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 일으켰던 그 신유박해가 있죠. 근데 순조 때인데 이 신유박해 안에서 이제 천주교가 박해당하는 모습을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북경에 있는 그 주교하고 신부들에게 이걸 알리려다가 걸려요. 그래서 당연히 처형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순조 때 있었던 신유박해에 포함된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순서 정답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면 리을은 이제 신유박해죠. 신유박해 때 처형한 인물 2명이 있어요. 요것도 제가 적고 약간 그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이승훈이라는 인물 있죠. 신유박해 때 이승훈이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정약전, 정약종, 그다음에 정약용 등 정약용 형제들이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는 약용 같은 경우는 강진으로 유배 가서 우리가 아는 뭐 목민심서, 아방강역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쓰게 되고요. 정약전 같은 경우는 흑산도로 유배 가는데 여기서 공부를 또 하죠. 어류백과사전인 자산어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형제들은 굉장히 조금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로 여기와 관련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가져가 주세요. 이승훈 처형당하고 정약용 형제들이 유배당했는데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그리고 흑산도에 가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다. 자, 뭐 또 이 자산어보가 정약용의 저술이다 이렇게 속임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자,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뭐 잠깐 캡처해서 적으셔도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자, 여기에서 이제 보기의 법을 한국에 적용한 이유. 자, 여기 보면 국가 총동원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해요. 국가 총동원, 이거 국가 총동원법이잖아요. 여기서 끊고 뒤에 거 보지 마세요. 국가 총동원법이네.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통치 시기네. 내려가서 문제 풀고 정답은 2번 그렇지 않은 거. 헌병경찰은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일본이 실시했던 거니까 2번으로 찍고 바로 내려가면 돼요. 나머지 학도지원병제 자세하게 그냥 해설 드리면 국가총동원법은 1938, 학도병제 1943년, 징병 1944년도가 되고요. 국민징용령 1939,
여성정신근로령 1944.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단 연도로만 따져도 이렇게 되고 결국 민족말살 통치식이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국민징용과 징병의 차이인데 뭐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서 그냥 얘기를 해드리면 징병제는 병, 그러니까 군대, 강제로 군대로 끌려가는 거고요. 징용 같은 경우는 강제 노동.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고, 자, 4번 한번 할게요. 자, 14번 같은 경우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이 사람이에요. 자, 신종이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맞춰보면 임진왜란때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또 끊죠.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은혜를 입었다. 당시 서인이었던 세력들의 이야기인데 그 세력들이 신종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는 명나라예요. 명나라. 명나라.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신종인데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때 도와줬잖아요. 그걸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인 세력들 자체가 굉장히 그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명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신봉하면서 청나라를 배제하는 사상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그거 파악만 하셨으면 정답이 4예요. 임진왜란 때 은혜를 입었다? 그럼 명나라네. 이들이 지금 명나라의 은혜를 계속 하고 있는 건가? 서로 은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참 꼰대죠. 진짜. 혹은 되게 명분론에 휩싸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송시열이 제출한 거 맞고요. 효종에 올려서 효종 때 북벌 정책이 시작이 되죠. 이 1, 2, 3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요. 이 내용과 관련 없는 거는 청해 문물을 수용하고자 건의하였다. 아니죠. 청해 문물 수용을 건의한 건 북학사상이죠. 청을 배우자. 하지만 여기는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후금인데 그 후금이 청나라가 되잖아요. 즉 이 사람들은 명을 굉장히 신봉하면서 청나라를 오랑캐로 계속 비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해 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을 리는 없다.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글에 저수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지지 한다. 자,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의네. 위에서 끊으면 위험해요. 역사 없다. 역사 잊은 민족, 역사는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혹시 신치호인가? 아니에요. 역사는 정신이다. 이 신이 동일말거든요. 혼의 누구죠? 박은식이잖아요. 박은식. 이거 지금 박은식 선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정답은 2번이네요. 1번, 3번, 4번 전부 다 그 박은식 선생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번에 정체성의 그 무너뜨린 거는 백나문이죠. 자, 정체성론이라는 게 일단 뭔지 설명해 드리면 일본이 이제 주장한 식민사학 중에 하나 정체성론은 조선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은 약 9에서 10세기, 즉 고대 사회에 멈춰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백나문이라는 분이 그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쓰면서 이 정체성론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은 백나문이고요.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 혼이다. 박혼식, 박은식 선생, 박혼식으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박은식 선생은 대표적으로 유교가 이미 썩었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또 이제 그 임시정부 흐름에서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가 지나고 나서 개조파 내각 당시에 2대 대통령을 맡았던 분이 박은식 선생이고요.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썼고요. 자, 이제 박은식 선생과 관련돼서 책을 한번 제가 한 2개 정도를 더 한번 얘기해 드리면 뭐 이거 1개 정도만 더 쓰죠. 한국통사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통사. 한국자 들어가는 책을 많이 쓰세요. 한국자 들어가는 책.
한국자 들어가는 책을 많이 썼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리고 한국통사 요거까지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이긴 한데 옳지 않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내용을 골라라 해서 지문이나 사료가 뭔지 모르겠으면 밑으로 내려가세요. 일단 이거 내용이 이제 뭔지 모르겠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옳지 않은 거니까 하나는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시대와 관련된 얘기였을 때는 뭐 조선 후기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조선 후기, 하나는 뭐 통일신라 혹은 고려시대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신 누구지 한번 보면 유기농 이대대 토 독립운동지열사가 박은식 선생이니까 2번으로 그냥 캐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할 때는 지문이 이해 안 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틀을 보고 파악하는 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 역사적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이모군 1882년도 강화도 조약 1886년도 갑신정변 1884년도 텐진 조약 갑신정변 직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철수, 동시파병을 명시한 조약이죠. 순서로 따지면 기역,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런 순서 문제 나와주면 땡큐죠. 좀 쉽잖아요. 틀리시면 안 돼요. 예. 이제 17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나 이제 국어 계열의 핵심은 책 내용을 많이 물어보진 않고 위에서도 그랬듯이 뭔가 이 사람의 활동이나 책과 관련된 연결이니까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이재용 망권당에서 원해와 교류했죠. 충선한 때 같이 인물이 니은을 한번 볼게요. 공민왕이 중용한 성군관의 대사성이 이건 안향이 아니고 이 사람이죠. 이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아니 내려와야 되고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 공민왕 때, 충렬왕 때 성렬이 안향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리을 사량 이거 때 저술된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정부가 아닙니다. 즉 옳은 거 하나는 기억 하나뿐이에요. 기억 하나뿐이고 정부가 아니고요. 정몽주는 사략이라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만 보충 설명해드리면 사략이라는 책은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성리학적 사관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현재 사찬만 전한다. 사찬이라는 거는 그 성격이 서론하고 약간 비슷한 게 이 책을 만든 경위나 목적 같은 걸 적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만 현재 전해요. 사략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 이 성리학적 사관이 핵심인데 이거 나와서 그냥 또 설명해 드리면 가끔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에 성리학적 사관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답은 무조건 X예요.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원간섭기 충렬왕 때 성리학이 전파되기 전인 인종 때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때는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리학적 사관은 삼국사기랑 어울리지 않고 삼국사기는 그냥 무조건 유교사관. 꼭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리학적 사관은 삼국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면 그때 없었으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 자, 보기에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보기 2에서 모든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일단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정복하지 않고 파괴 전복하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합의하였다라는 게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일단 요거는 기본 합의서예요. 그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기본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즉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종식시키는 듯한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기본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이제 그 여기 보면 노태우 정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통일정책과 관련돼서 기억하세요. 노태우의 노예요. 유기비. 자, 유는 UN 동시 가입. 또 한번 써드릴게요. 일단 유기비라고 외워주시고 유기비, 유는 UN 동시 가입. 기는 위에 나오는 기본합의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는 비핵화 공동선언. 이 전부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북한과의 통일 정책이고, 뭐 여기 나와서 그냥 설명해 드리면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리지만 이거 UN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 순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UN의 동시가입을 해? 그럼 뭔가 합의하고 나서 했겠지 라는 것 때문에 기본합의서 다음에 UN 동시가입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UN 동시가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노태우의 유기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썼다고 생각하고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얘기해 드리면, 기본합의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불가침이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세요. 군 당국자 간 직통전화 개설 이 합의가 되고요. 그리고 군사위원회, 남북군사위원회라고 쓸게요. 남북군사위원회가 조직이 돼요. 현재 군사와 관련된 것들을 약간 긴장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로 기본합의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적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쓰셨다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을 먼저 살펴보면 아까 유기비 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올림픽이가 되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87년도부터 이제 대통령이 돼서 93년도까지 하잖아요. 서울올림픽이 88올림픽이잖아요. 88년도니까 맞죠. 그게 두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경우는 그 6월 민주항쟁의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이거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즉 6.29 선언이 발표됐을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싫은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 기억 니은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생각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서울올림픽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치한. 서울올림픽을 유치한다는 내용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확정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88년도에 서울올림픽 개최할 거야 라는 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서울올림픽 유치라는 포인트는 전두환 대통령 때고요. 전두환 정부 때고, 이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건 노태우 정부 때다. 요거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것처럼 김원봉이 이끈 의거할 아닌 이 조직은 바로 의열단이죠. 의열단. 정답은 옳지 않은 건 3번. 홍콩공원 누구죠? 윤봉길 의사죠.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그 전승기념식에 있었던 실학가와 육군대장에게 폭탄을 던져서 살상. 그게 3번이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이제 임시정부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서 1931년도에 상해에서 조직했던 그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 맞추기 힘들어하는데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의 약간 핵심적인 비교를 제가 잠깐만 해드릴게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한인애국단은 인물에게 많이 던져요.
여기 보면 홍콩 공원도 신학가 육군대장에게 던진 거고 대표적으로 이봉창 의사도 일본 왕에게 직접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도 한인애국단 소속인데 한인애국단은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의거를 하고 의열단은 기관에 던진 게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기관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종로경찰서에 던지고 동양척 주식회사에 가고 그 다음에 조선축에 던지죠. 기관에 던진 게 바로 의열단의 포인트예요. 굉장히 대부분 다 밀양경찰서, 부산경찰서, 종로경찰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상은행 등 기관에 대부분 많이 던져요. 이게 조금 한인애국단과 이제 의열단을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역시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외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하나 제가 적어드리면 요건 조심해 주세요. 그 상해 황포탄 의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의열단 소속의 이종암, 오성윤이라는 사람들이 실시했던 건데 이게 그 육군대장 단학가를 저격했던 사건이에요. 즉 그 의열단의 활동에 예외적으로 인물에게 직접 의거를 했던 게 이 상해 황포탄 의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위에 이제 한인애국단의 문제 나올 때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인물에게 던졌네. 이거 한인애국단이겠네.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의열단이 예외적으로 인물에게 직접 의거를 했던 사건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언제 핵심적으로 하나씩 해보면 애국단 함정, 한인애국단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 바로 1920년에 있었던 그 강우규 의사의 그 사이토 총독 암살 미수, 사이토 총독 폭살 기도 사건. 자, 요것도 강우규 의사가 인물한테 던지잖아요. 이거 한인애국단 아니야?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20년에는 한인애국단이 있지도 않았고 이 강우규 의사는 대한애국 노인동맹단 소속이고요. 인물에게 직접 던졌다는 포인트 때문에 한인애국단 문제에서 함정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 함정 하나 더. 자, 1945년 대한애국청년단이 부민관 의거라는 걸 일으켜요. 부민관? 건물이잖아. 이거 기관에 던졌으니까 의열단이겠네? 아니에요. 1945년에는 의열단의 활동이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의열단은 1930년대에는 활동을 하질 않아요. 의거 활동을 30년대에는 거의 접었다고 보시면 돼요. 30년대 이후부터는. 정답은 요거는 의열단과 관련된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민간 의거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요 정도 포인트 역시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이 함정되는 포인트들 잘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자 출제 의도는 함정 파기니까 이런 거 잘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구에 대한 설명을 임시로 가게 설치했다고 되어 있네요. 뭔지 한번 뒤에 읽어보죠. 자, 일시적으로 전쟁에 설치해요. 근데 모두 그 지했대요. 의정부와 육조를 유명무실하게 한 거? 뭐가 떠오르세요? 의정부 육조 나왔으면 일단 조선시대고 처음에 임시로 설치했다고 나오고 전쟁 때문에 임시 설치한 거니까 비변사죠. 자, 비변사는 흐름 기억하세요. 1510년에 있었던 조선 중종 때 삼포회란. 중종 때 삼포회란. 자, 1510년 1510년 중종 때 삼포회란으로 임시로 설치가 되죠. 그리고 1555년 명종 때 있었던 을묘외변으로 상설기구, 일명 정식기구가 되죠. 그리고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유명무실해지게 만들다가 세도 정치기 때
가장 강력한 정치 기구가 되죠. 요 비변사의 흐름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요 포인트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요 토대로 한번 요게 정답이 있나요? 한번 보면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2번이네요. 2번. 정답 2번. 여기서 나오는 건가? 비변사는 고종 때, 즉 당시 실권을 갖고 있었던 섭정하던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애버리죠. 이 포인트. 고종대에 폐지된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돼요. 2번. 정답은 2번이고요. 오직 군사 문제만을 다루었다? 아니에요. 이제 조선 후기 때는 국정 전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처리가 됐고요. 하물며 그 비빈을 간택하는 거, 그러니까 세자빈이나 후궁 간택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 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세종대에 설치된 게 아니에요. 설치된 거는 중종 때 임시 설치가 되죠. 아까 여기 보였듯이 임진왜란 끝난 후 위상이 떡상을 하죠. 요즘 말로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 9급 2월달 문제를 조금 해설을 해봤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으로 많은 이제 보여졌는데, 문제는 중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셨을 거예요. 약간 어려운 문제도 존재했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이 약간 부족하다 싶어서 요거의 부분에서 요건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듣고 싶은 것들을 그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말고도 이제 제가 역사TV라서 여기서 잠깐 예고를 해드리면 이제 뭐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좀 깊숙한 얘기들 싶어서 뭐 이제 선화공주 다 아실 거예요. 뭐 선화공주와 관련된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일단 전문이라서 하는데 그냥 살짝 재미로 이제 그런 얘기 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상관관계 이건 잠깐 간단한 얘기도 조금 하는 컨텐츠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영상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문제 해설 영상. 앞으로 이제 제가 한국사 관련된 문제는 해설 영상을 많이 올릴 생각이에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제 좀 길다 보니까 끊어서 많이 이제 문제를 영상을 올릴 텐데, 이런 해설 영상도 이제 제 채널에 많이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따로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따로 만든 모의고사 문제도 올려놓고 다른 이제 공부와 도움될 수 있는 것들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도 이제 거기 방문하셔서 네이버에 제가 이제 주소를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거기에서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한국사와 관련된 것들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국사를 조금 더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도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서울시 2022년 서울시 9급 2월 시험 한국사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모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